네, 연말 장세가 특별한 모멘텀은 부족해 보이지만 뉴스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봐야 할 뉴스 이알류에서 함께 하시죠. 정재우 의원님, 나이런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기대 인플레 반년 만에 3%대 물가 정점 찍었나.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로 내려왔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6월에 4.7%까지 찍었다가 줄곧 4%대를 유지하고 이번 달에 드디어 3%대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 소비자들의 물가와 연관이 깊은 농축산물과 석유 가격의 안정세가 큰 몫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의미 정재호 위원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인플레와 관련돼서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번 개인 PC 물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연율로 따지게 되면 3.6%대, 3.5%대가 나오고요. 우리도 3%대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인플레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 인플레를 좀 두 개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화폐 현상에 의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디맨드 풀과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즉 가격 인상, 코스트 푸시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은 근원 물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굉장히 격하게 치고 올라갔었던 비정상적인 물가의 흐름이 있었죠. 그 물가가 내려오고 있고 밑에서 근원 물가가 올라오고 있으나 중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정점을 찍었던 인플레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3%대의 흐름에서 나머지를 좀 조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적정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현상들, 어저께 우리 이 시간에 앵커님하고 말씀 나눌 때 별로 대주주 물량이 영향을 안 미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예상처럼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강한 수급이 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매수가 들어왔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중국이라든가 국내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 현상이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다시 적정 주가 이야기로 넘어와서 적정 주가는 차기 배당을 요구 수익률과 성장률로 요구 성장률 빼기 요구 수익률 빼기 성장률 이거를 이제 분자에 있는 차기 배당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 수익률에 뭐가 포함이 되냐 하면 금리가 포함이 돼요. 성장률에는 인플레와 GDP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금리는 지금 현재 4.5%죠. 미국의 금리가. 근데 현재 실질적인 인플레를 따져 보면은 네. 6%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금리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를 따지면 4.5%면 한 플러스 1.5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플러스 1.5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인플레는 더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명목 금리에서 현재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은 실질 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0.5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를 더 끌어올리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이상 금리를 끌어올리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금리를 끌어올리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건 결국 요구 수익률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못한다는 게 되겠죠. 여기에서 돈은 풀렸고 풀린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 보여지고 있지만 2%대의 물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가격 전가를 시켰어요. 가격 전가력이 높은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미 본인들이 원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인건비가 높아진다거나 다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지 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기업들의 가격 전가는 끝난 상태고 앞으로 전체적인 캐파는 증가하게 될 테니까 GDP는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결국 요구 수익률에서 빼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점점 수치가 낮아지면서 나눠줘야지 된 분자와 분모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적정 주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금리가 높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그동안 전가시켰던 인플레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를 한다는 거고 그건 결국 기업의 청산가치와 미래가치를 끌어오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높은 곳에 적정 주가를 끌어올려두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느냐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비라고 하는 것에서 서비스로 지금 상품 구매라고 하는 것에서 서비스로 소비의 패턴이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양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서비스와 고가의 상품을 그리고 오히려 실용성과 편의성과 저가를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그런 양분화 현상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뭐 호텔 신라가 움직인다, 무슨 뭐 항공주가 움직인다, 무슨 뭐 소비주가 움직인다, 그게 다 무조건 싸고 비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격 전가를 잘 시켰던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주지 못했죠. 공매도가 많았고 시장 프리미엄을 받아서 내려오기 시작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서 슬슬 자기 가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실적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돼요. 이미 늘어날 거라는 거를 가정하에 선반영을 시켰던 주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이전만큼 센 흐름은 나가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법인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법인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포커스가 좀 이동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광범위해요. 어느 한쪽 섹터라기보다도 소비부터 시작해서 내수, 수출이라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또 원자재 가격도 달러 약세에 의해서 상품 가격 상승과 좀 전반적인 이 상품 통화권역으로 들어오는 화폐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은 2023년도에 24년도에도 갈 종목들을 계속 잡아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과 내년 초 요 시점을 잘 활용하셔서 없는 부분들을 좀 조율하고요. 또 조금 물려 있는 것도 약간씩이라도 떼어내서 가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태워보는 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어제 그 대주주 그 회피 개인들의 그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오늘 많이 안 나왔다 생각보다 그렇게 의견 주셨고 뭐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많이 안 나왔고 또 전반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장에는 양시장 상승으로 좀 끌어올릴 효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대 인플레가 3%대. 근데 저희 오늘 자막으로는 4%대를 드디어 탈출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7%대까지 올랐다가 네. 이게 굉장히 막 5%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 4%대를 좌우 움직임을 보이다가 반년 만에 네. 이제 3%대로 내려와서 이제 물가 상승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좀 여러 지표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 시장, 우리 경제는 정말 미국 시장, 미국 금융 시장을 정말 추종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정말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또는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이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에너지 또는 하우스 렌트 비용 또는 이제 외식 비용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우리 경제 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 동일한 변수가 고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긍정적인 수치로 또 이렇게 좀 나와줌으로써 시장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좀 안도감을 좀 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서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너무 더 상세히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린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몇몇 가지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앞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몇 가지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즉 내년에 과연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뭐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았지만은 정말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한 내용은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일단은 첫 번째가 원전 수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거의 모든 기승전 사실상 원전 수출이 거의 주된 내용이고 그 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협력 그리고 산업 부분 쪽에 있어서 새로 어떤 특허라든지 어떤 기술 인증에 대한 어떤 신속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강조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바이오 쪽에 있어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내용을 쭉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본다라면 네.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진행해 왔었던 것의 연장선, 즉 새롭게 무언가를 추진한다든지 새롭게 무언가를 또 아이템을 좀 발굴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렇다면 내년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분명한 것은 피크아웃, 즉 고점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일본, 유럽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되었든지 시중금리가 되었든지 일단은 고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기미는 없다 정도. 하지만 이미 저점 대비 또는 앞서 평균 수치 대비 일정 부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뭐 에너지 가격 암만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의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의 수치는 그냥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장이 바뀝니다. 자, 네. 일단 시장 트레이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바뀔 텐데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내년 시장은 정말 무엇보다 지금도 중요했지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조건 섹터, 그 다음에 테마, 그 다음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호가 단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가 단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각 호가가 평균적으로 약 한 0.1%에서 0.5%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0.1%가 채 되질 않습니다. 즉 네. 0.09%가 미국은 각 호가별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05, 즉 지금 현재 미국보다 호가 단위가 더 낮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내년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체감을 하지 못했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뭐 그저 그렇게 넘기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큰 문제를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상승 시간이 2배 이상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분명한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폭 자체도 이전보다는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이라든지 일본 주식을 직접 거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네. 수백만 주가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작 2% 상승했네, 3% 상승했네. 즉 올해까지 느껴졌던 상승률의 체감, 하락률의 네. 체감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좀 적게 느껴지겠네요. 아무래도 변동성은 이전보다 적어지겠죠. 근데 반면 생각하면 쏠림 현상도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하한 폭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한 폭이 없다 보니까 한번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뭐 50%, 30% 순식간에 상승을 합니다. 끝없이도 하락을 하고 우리 증시는 그래도 상한 폭 제한이라든지 VI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덜 민감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장 주식의 지금 현재 발행 주식 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변동성이 나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싫다. 그러니까 첫째는 무조건 뉴스라든지 공시라든지 어떤 제도, 즉 테마와 섹터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열을 올리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도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하게 된다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잘 맞습니다. 그 네네. 이유 같은 경우 시가총액 규모도 크고 아무래도 거래량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라든지 일정 거래대금 이상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과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적중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어떤 분석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호가 단위가 이제 5원 단위 또는 1원 단위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호가를 5개, 10개 이상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 상승하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도 모멘텀, 둘째도 모멘텀, 셋째도 모멘텀입니다. 즉 모멘텀이라는 것은 상승하기 위한 명분, 다른 사람이 비싸게라도 주식을 사야 될 명분이겠죠. 이런 어떤 명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네. 미리미리 어떤 스크랩 그리고 관련주를 분석하는 네. 그런 어떤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것이 새해를 맞이할 때 어차피 경제 흐름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지 미리부터 좀 준비하시는 좀 현명함을 좀 발휘해 보심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인원 의원님,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이 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예, 호가 단위의 변화. 오늘 하루만으로는 뭐 이해가 쉽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인 기대인플레 반년 만에 좀 꺾인 부분은 여러 지표에서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음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이런 의원님의 분석이었고요. 내년에 정부가 주력할 사업 만에 좀 공시가 되고 있는데
원전과 바이오 쪽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 올해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호가 단위의 변화,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아주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유익한 주제였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업종 테마 아주 따뜻한 뜨끈한 하루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